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바로 직전 시간에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봤던 겁니다. 성에 차지 않게 파일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겉핥기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느꼈던 것처럼 그 내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걸 이렇게 만들고 자료 구조를 어떻게 쓰고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려면은 좀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더 여러분이 많아져야 될 거고 프로그래밍 기술도 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더 많아져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시스템에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저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웹페런가부터 해서 그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드디스크상에서 이런 구조, 이런 정도의 구조로서 사람들이 만들어놨구나 하는 것 정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뒷부분은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파일 시스템이, 운영체제가 파일 시스템이 우리 프로그래머한테 뭔가 기능을 제공할 겁니다. 즉 그 기능은 지난 시간에 봤던 시스템 콜과 라이브러리 형태로서 제공할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파일에 대한 개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 사실 그렇게 가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좀 전까지는 좀 그 저장 장치와 파일 시스템에 우리가 좀 바깥에서 전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놔야지 되겠구나 라는 구조를 봤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올려져 있는 이 내용은 이제 그러면 그 내용물이 어떻게 돼 있어야지 우리는 파일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고 파일에 원하는 프로그램 혹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식별할 수 있고 하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파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어트리뷰트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적어있지만 이거 외에도 아주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진짜 이제 파일 시스템 구현할 때 보면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어떤 필드 또는 클래스의 하나하나의 엔트리 이런 식으로 역할을 다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그림에서는 파일 시스템 구조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있는 파일을 내가 찾는다고 했을 때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된 OS 위에 존재할 거예요. 그럴 때 저기에 있는 파일 읽고 싶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AAA라는 파일을 읽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있는지 난 몰라요. 이 안에 어디 있는지. 심지어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지는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 내가 실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구성에 대한 어떤 염두는 없이 파일 이름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즉 바로 이런 거. 그 파일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데이터예요. 중요한 건 그 데이터 알맹인데, 이 알맹이를 접근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키, 핸들, 이런 것들을 파일의 속성 정보, 파일의 메타 정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방금 얘기한 파일 이름. 그 다음에 파일의 ID, 우리가 사용자 이름, 사용자 ID 있는 것처럼. 아마 이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처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걸 인식할 때는 사람처럼 이름 가지고 인식하지만 이걸 계속 다룰 때는 그 문자 열을 계속 달고 다니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100번 파일, 25만 6천 번째 파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파일이 어떤 종류이냐, 바이너리냐, 텍스트냐, 프로그램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정보로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이거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걸 이제 표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 크기가 얼마이냐, 파일을 누가 읽을 수 있고 누가 쓸 수 있고 하느냐, 그 다음에 파일을 생성한 시간은 언제이냐, 이런 거. 파일을 또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거 등등의 파일의 속성 정보, 메타데이터입니다. 이것들이 문제는 어딘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일을 다루기 위한 속성 정보다라는 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쩌라고가 되는데, 우리가 파일은 아까 그 그림처럼 이제 데이터 영역에다가 좁게든 어쩌든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거는 파일의 데이터가 아니에요. 내가 mp3 파일을
만들었는데 mp3라는 그 데이터들, 그 소리 정보에 이것들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속성 정보는 일반적으로 파일에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이만큼을 파일의 진짜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다가 꼬리표를 이런 것들 붙여놓으면 좋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주 이상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파일의 메타 정보는 그 파일을 주로 찾아가고 사용하기 위한 정보예요. 그런데 그 파일에다가 그걸 붙여놓으면은 그 메타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라도 파일을 위치를 찾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뭔가 모순이 생기는 거죠. 파일을 찾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필요한데 파일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런 정보조차도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찾기 쉬운 데다가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부터 다시 쭉 돌아가 보면 이게 바로 뭐였냐면 처음에 뭔가 저장해 놓고 얘들이 어떤 것인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바로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파일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름과 위치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장을 합니다. 그 별도가 뭐냐면 디렉터리에 저장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마 다음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디렉토리를 다시 한번 볼 텐데 여러분이 어쩜 지금까지 디렉토리라는 것, 폴더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파일의 위치를 지정해 주기 위한 그냥 트리 구조를 디렉토리다 라고 하고 디렉토리가 뭔가 심각한 역할을 보다는 파일의 위치, 우리가 이진 트리에서도 트리 자체는 뭔가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잖아요. 리프에 있는 그 파일 데이터에 담고 있는 거지. 트리는 단지 그걸 찾아가기 위한 통로가 될 뿐이지. 아마 어쩌면 디렉토리도 그 정도 역할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파일 시스템 만들 때는 디렉토리에다가 이걸 다 담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결국 이제 파일은 아까 루트 디렉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 책에서 쭉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파일은 어쨌든 자기의 소속 디렉토리가 있는 거예요. 디렉토리 없는 파일은 없습니다. 없는 파일은 소속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파일들은 이 하드디스크 파티션 공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데이터라고 해서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거라도 뒤에 있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랜덤은 아니지만 완전히 이 전체 공간을 자유롭게 써가지고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아이노드니 또 패신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애초에부터 내가 여기 이 파일들 접근할 때 A라는 이름의 파일 찾아줘라고 할 겁니다. 이때 뭘 보고 찾느냐? 이 속성 정보를 보고 찾습니다. 그 속성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파일 4개가 있다. 이 4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디렉토리 구조가 안 보여요. 여기 4개, 여기 5개, 여기 10개 있는데 이것들이 디렉토리 개념 없이 한 30개의 파일이 그냥 자유롭게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 4개, 여기 있는 이렇게 4개의 파일은 이 디렉토리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구별되냐면 이 디렉토리 안에 이 파일의 이름, 이 파일의 사이즈, 위치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파일의 이름, 사이즈, 위치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파일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뭔가 디렉토리도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디렉토리는 단지 트리를 구성하는 그 정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기보다는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디렉토리조차도 파일입니다. 디렉토리도 이제 뭐냐면은 파일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데이터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이것이 일반 파일. 이거는 디렉토리.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도 뭔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파일이에요. 그런데 디렉토리 정보를 조합해 보면은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루트 디렉토리는 그것을 조합하는 맨 첫 번째 것으로서 그냥 이걸 뒤지지 않고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루트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파일들의 이름과 위치, 사이즈, 또 만든 사람, 시간 이런 것들. 두 번째 파일의 글씨. 이게 디렉토리일 수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디렉토리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여러분이 디렉토리와 파일은 얘가 담고 있는 데이터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그냥 데이터 파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디렉토리를 하더라도 파일이니까 바로 여기에 디렉토리 파일이 있는 겁니다. 부트라는 이름의 디렉토리 파일이에요.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리키고 있는 boot라는 디렉토리 이름, 위치, 사이즈 뭐 이런 것들만 들어가요. 쫓아가보면 여기에는 뭐 텍스트나 프로그램이나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역시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의 속성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즉 파일들의 목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찾을 때는 여러분이 트리 서치하는 것이 이렇게 간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보면은 구현하는 아이디어가 조금 잡힐 수도 있어요. 루트 디렉토리는 아니까 내가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부팅이 돼가지고 파일 시스템이 올라와요. 파일 시스템 소프트웨어 동작해요. 그럼 메모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읽어보고 일단 이거 읽어보고 그다음 루트 디렉토리 읽어봅니다. 딱 이제 찾아놔. 루트 디렉토리는 이것이 있구나. 그래서 사용자가 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트에 뭐 어떤 파일을 내가 찾고 싶다. 그러면 부트라는 이름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원하는 파일의 파일 이름을 찾아보는 거죠.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 C라는 이름. C라는 이름을 찾아가지고 위치가 나타나요. 이 위치로부터 여기로 가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 파일이 한 군데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장의 효율을 위해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여기에다가 다 담을 수 있어요. 담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디렉토리로서 또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뭔가 정보나 뭐나 규칙적으로 아주 딱 틀에 맞게끔 뭐가 되어 있으면은 그걸 다루는데 매우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런데 이게 막 이제 복잡해지거나 어떤 거는 5개를 달고 있고 어떤 거는 20개를 달고 있고 매우 복잡해지니까 그 달고 있는 것의 리스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정보들. 이 디스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일 로케이션 정보인 fetch나 iNode 뭐 이런 걸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 속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 좀 읽어보면 알 거고 그게 바로 뭐냐면 디렉토리의 내용을 구성한 디렉토리 파일의 데이터다. 그리고 이런 파일 속성 정보는 바로 파일을 이제 다루기 위한, 읽기 위한, 쓰기 위한, 또 플레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실은 읽고 쓰고 뭐 이런 건데 그렇기 위한 수단, 방법들이 담겨있는 정보다라는 거죠. 뒤에 파일 종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파일 구조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파일 내용 진짜 이제 이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파일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제 이걸 본 거고 여기 파일 종류와 파일 구조 이런 것들은 파일 하나 놓고 봤을 때 어떤 데서는 이 확장자를 이용해 가지고서 OS가 파일 종류를 알 수도 있다. 리눅스에서 그렇지 않다고 했죠.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일부 같은 경우 어떤 파일의 앞부분에다가 이 파일의 종류를 적어줬습니다. 이게 실행 파일이다. 이거는 쉘 스크립트이다. 이거는 그냥 텍스트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방식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레딩 넘버를 하는데 이건 쉘 스크립트, 쉘 프로그래밍 부분에서 이게 소개를 했을 내용인데 그때 넘어갔으니까 지금 어쨌든 OS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OS 자체적으로 파일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기도 한다 라는 것이고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파일의 이건 내부 구조. 아까 여기 앞에서 있던 것들은 파일 시스템의 구조이고 이거는 파일 내부의 구조입니다. 파일 내부의 구조는 데이터들이 뭐 스트럭처에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해가지고서 이름 학번 뭐 이렇게 이만큼 100바이트 데이터, 이만큼 100바이트 데이터 나름대로 구조가 있다. 이거는 OS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OS나 파일 시스템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파일 내부 구조는 그냥 그걸 다루는 프로그램, 다루는 사용자와 그냥 할당을 하는 거죠. 어쨌든 OS나 파일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냥 쭉 100MB, 10MB 파일에 데이터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저장 단위 얘기도 나오는데 저장 단위는 나중에 저 메모리 쪽에 가서 한번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더 로우 레벨, 아까 섹터 얘기했던 것처럼 더 로우 레벨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조금 시간을 넘길 것 같은데요. 파일 연산의 기본적인 기능, 실제 API 함수를 다루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예제표를 보기로 하고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만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하죠. 자, 여기서부터 소개하는 거는 뭐냐면 파일 연산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파일 시스템이 프로그래머한테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에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뭐 그거 뻔하죠. 무슨 일이냐? 파일을 저장하고 읽어보는 일입니다. 크게 그 두 가지죠. 그걸
그걸 컴퓨터가 OS가 조금은 OS 관점,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가능한 사람의 관점에서 좀 편리하도록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OS 그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시스템 관점에서 파일을 읽고 쓰는 작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구체적인 시스템 호출을 이제 살펴볼 거고 그것들의 종류, 어떤 일을 하는 거, 이 타이틀 말고도 여러 개 알 수 있을 거예요. 읽고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하려면 어쨌든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파일의 사용 다 끝나면 삭제하는 이런 기능 제공합니다. 그렇게 다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걸 한다는 것이 파일을 생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파일 시스템 구조에서 이것만 한번 적어볼게요. 파일 시스템 내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비어있나 이쪽에 파일 알로케이션 테이블이나 프리블럼 에리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사용자가 파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여기를 보고서 아 여기 비어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해보십시오. 디렉터리에 파일 정보를 추가까지 해야지 파일이 생성되는 겁니다. 여기에 파일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해당하는 디렉터리에 얘에 해당하는 어떤 정보를 적어주면 파일 시스템에서 생성이 끝납니다. 요거는 얘기를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다루는 것은 원자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면은 파일 생성해. 그럼 생성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생성하는 작업 중간에 뭔가 그걸 내가 중지를 시켰어요. 사용자가. 시켜놓고 OS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중지시켰어. 혹은 그냥 전기를 꺼버렸어요. 그러면 생성을 완료를 안 했으니까 파일 시스템에는 여기는 완료 안 한 상태로 완료가 마무리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을 거고 전기를 다시 켜면은 그 파일이 생성 안 된 상태로 나한테 보여줘야지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용어로서 어떤 동작이 원자적이다, 원자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작업의 대표적인 게 바로 파일 관련된 것들입니다. 파일을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체계에 의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파일을 새로 만들고 쓴다는 것이 언제나 최소한 두 가지 작업을 나눠줘요. 실제 그 파일이 저장되는 공간에다가 뭔가 작업을 하는 것과 추가로 디렉토리에다가 변경된 정보 혹은 새로 생성된 정보를 저장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파일 시스템에서는 새로 파일이 생겼다, 파일이 크게 커졌다, 줄었다 이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 둘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인터럽트 얘기했잖아요. 인터럽트는 정말로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정말 뾰족한 순간에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기가 꺼지는 것도 사람이 하는 행동 같지만 시간의 연속적인 현상에서 딱 일어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이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해놓고 파일 시스템 공간을 확보해놓고 그래서 아이노드 팩트를 여기서 쓴다라고 여기서 100번은 내가 쓸 거야 라고 해서 100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데이터 써요. 썼는데 이때 전기를 꺼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램이 아니거든요. 하드디스크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전기를 꺼도. 그런데 그 새로 만든 파일에 대한 실제 얘 정체를 나타내는 속성 정보는 디렉토리에 적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팅하게 되면 이 새로 데이터를 썼어요. 분명히 데이터를 썼어요. 이 데이터를 찾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갈 방법은 없는데 이 데이터는 사용한 걸로 남아있는 거죠. 이제 영원히 이걸 포맷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냥 못 쓰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게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그 비원자적인 작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대표적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DB 수업을 들으면은 이건 이제 아주 로우 레벨은 아니지만 원자성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작업을 트랜잭션이라는 걸로 처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나눠져 있지만 이것은 한 묶음으로 이거는 파일 생성하는 하나의 단위의 작업이야. 그걸 트랜잭션이라고 아마 DB에서 표현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불완전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도 그런 코드가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초기의 뱃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배스로 포맷되어 있는 USB 막 사용하고 있는데 뽑아버려요. 그러면 망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USB 같은 건 그냥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기 뭐 이런 버튼 있잖아요. 그래서 제거하기 버튼을 누르고 그걸 하고 그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어쨌든 파일 시스템에서는 파일 시스템 입장에서 여기는 다 정리가 됐어 라고 확인이 된 겁니다. 가끔 보면 그게 누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죠. 진짜로 쓰고 있던 어쨌든 현재 운영체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누가 중간 단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빼지 말라,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개념이 우리 여기 이제 이 교재 내용상에서는 없지만 여러분 컴퓨터 시스템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작업의 원자성이라는 것이 꽤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일상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을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더라도 뭔가 이 전체적인 의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파일 시스템이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뺏은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윈도우즈의 NTFS나 뭐 리눅스의 EXT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원하는 어디까지 해놨다라는 것을 어딘가에 또 다른 데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딱 끊어지면, 그래서 아마 윈도우즈 같은 경우 부팅할 때 보면은 파란 화면이 뜰 때가 있어요. 파란 블루 스크린이 그냥 아주 에러가 났다라고 뜨는 경우도 있지만, 에러가 아니라 뭔가 파일 시스템, 이 C, D, E 드라이브 이런 거 보여주면서 파일 시스템에 사실 또 그 앞쪽이기 때문에 왜 그건 또 한글을 안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한글이 안 나오고 영어로 그냥 나오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 뭐 싱크 에러하고 뭐 컨시스턴스 에러가 이렇게 나오면서 파일 시스템을 리커버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전원을 대부분이 그런 거 나오는 경우 전원을 정상적으로 이게 그 윈도우즈가 셧다운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전기를 그냥 꺼버렸다거나 이럴 때, 그때 보면은 말 그대로 복구를 해요. 그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영원히 잃어버려야 되는데, NTFS 같은 놈은 기본적으로 흐트러졌다는 걸 얘가 알고 복구를 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면 얘가 어디까지 여기다 데이터를 쓰고 공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에다가 그걸 갱신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했다는 것을, 어디까지 완료했다는 것을 중간중간 기록을 남깁니다.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린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작업을 해갈 때, 그게 사실 소스 관리 깃도 그런 원리와 비슷한데요. 어떤 작업을 할 때 중간중간 체크 포인트를 걸어두게 되면은 뭔가 재앙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복구하는 게 쉽습니다. 복구하는 게 어느 정도 단계별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은 파일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다 넣어놔요. NTFS나 최신의.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 그걸 이제 셌습니다만은, 파일 시스템의 작업이라는 것이 그런 위험성을 사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 위험에서, SSD 위험에서 라기보다는 그 작업의 특성상 그런 거고, 또 이게 밑으로 가보면 하드디스크나 SSD나 내가 열심히 잘할 소프트웨어 위에서 열심히 잘하고 전기도 끄지도 않고 전기도 그냥 우리가 신주단지 보시듯이 안전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 컴퓨터 시스템의 저장장치 매체는 이걸 이제 알면 아는 게 병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매우 불완전한 어떤 장치, 불완전한 요소예요. 그나마 CPU는 하나 하고 끝나고 하나 하고 끝나는 거지만 똑같이 전기로 하긴 하는데, 저장장치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라는 게 원래 불안정합니다. 원래 불안정해서, 특히 이제 하드디스크는 자기 장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막 모터가 돌잖아요. 그걸 이제 정말 기계적 특성까지 알게 되면 정말 불안해서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 집, 내가 뭐 우리나라의 치안과 뭐 우리 동네의 뭐 범죄를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집에 열쇠나 잠그고 나오면 뭐 안심하고 나올 수 있는데, 야, 우리 동네에서 빈집털이가 1년에 몇 개가 생기고 뭐 이런 걸 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거에 우리 동네에 절도 전과자가 몇 명이 산다. 괜히 이런 걸 알면은 그 느낌 알죠? 왠지 불안하죠. 똑같은 있었는데. 이 저장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하드디스크, SSD 언제 망가질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했죠. 백업.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절대 하드디스크 믿어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SSD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쓰면 유익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얘기 한번 하고,
생성, 삭제, 이 개념 자체는 뭐 크게 큰 거 아닐 테니까 이렇게 보고 요거 한 줄만 읽었는데 사실 이것들도 읽어보면은 단순히 생성을 삭제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파일 시스템 구조를 생각해서 하는 작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삭제도 똑같아요. 이게 원자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렇게 파일 시스템 운영식의 원리까지 이해하려면은 이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맥락상에서 잘 파악해 주시고 중요한 작업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더 이제 의미 있는 대부분의 작업은 뭐냐면 파일의 읽기와 쓰기입니다. 이제 파일 데이터를 생성했으면 내가 필요한 이제 새로 생성된,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디스크에 써놓거나 아니면 있는 데이터를 읽거나 뭐 하면 돼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까 나는 read, write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나오는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가 포인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파일 시스템 저장 공간을 이렇게 그냥 광활한 500기가의 공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포매팅을 해서 쓴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또 이제 하나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파일 하나를 보는 겁니다. 파일 하나를 보면은 파일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이것의 메타 정보를 저장하고 그것을 여기 또 이 그 로케이션 정보까지 이용해가지고서 뭔가 사용자한테 일으켜주는데, 이게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저장된 파일일지라도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파일이 어떻게 보여요? 그냥 역시 연속된 저장 공간을 보일 뿐입니다. 파일의 첫 번째 위치부터 파일의 10MB면 10MB까지 이게 뭐 얘가 따로 쪼개져서 저장됐는지 같이 붙어 저장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프로그래머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성하면 되는 거고, 삭제하면 되는 거고, 읽고 쓰면 되는데 딱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이런 공간상의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파일 만들면 따라가지고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방법이 내가 현재 읽고 쓰는 위치를 지정하고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걸 그냥 한눈에 우리 프로그램이 이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여기 읽을 거야, 여기다 쓸 거야, 여기 읽을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게 파일 시스템이 만들어주고 있지는 않아요.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걸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read 하는데 A라는 파일 읽어,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여기다 읽는데 어떤 위치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API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OS에서 켜놓으면 사용자는 아무데나, 이 파일에 아무 데나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그렇게 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파일 서비스는 그냥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읽어가거나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읽거나 다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를 다시 읽고 싶다. 그러면 뭔가 여기를 다시 돌아와가지고 읽는 그런 메커니즘을 씁니다. 이걸 쭉 읽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개념이 파일 포인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프로그래머가 대부분의 경우는 포인터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 이건 알죠. 내가 읽었으면 이거는 읽었다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미 해봤겠지만 파일 이만큼 있으면 내가 한 번 읽고 다음 읽고 있으면 현재 위치를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읽었으면 그 다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읽어가는, 포인트가 옮겨가는 거죠. 이걸 이제 내 마음대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옮겨놓고 읽는 거지 여기에다가 바로 그냥 여기를 읽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런 공간상의 3차원으로 막 옮겨다니는 게 아니라 2차원적으로만 옮겨다닐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제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쭉 지금까지 써보니까 컴퓨터에서 파일을 I/O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차피 데이터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큰 불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데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로 읽기 쓰기 작업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주요한 연산 하나가 위치를 새로 지정하는 연산이 따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그런 걸 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려면 내가 이 파일 포인트 위치를 이렇게 임의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리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 거고요. 기타 많이 있지만 이런 거 다 포함해 기타로 하겠습니다. 주요한 건 생성, 삭제, 읽기, 쓰기 이 정도까지가 주요한 오퍼레이션.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파일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거 외에도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뭐냐면 트렁케이트. 이거는 트렁케이트는 잘라내다 라는 잘라내는 거. 트렁케이트 트림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잘라내는 거. 그래서 파일을 트렁케이트 한다. 그러면은 파일은 유지한 채, 그러니까 파일을 지우는 것과 파일의 크기를 0으로 만드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파일을 유지한 채로 0으로 만들어가지고 처음 다시 오버라이트 하는 그런 어펜드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라이트 하게 되면 현재 위치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파일의 라이트는 또 대부분의 경우에 새로 있는 데를 덮어 쓰기보다는 새로운 데이터를 쓰는 게 또 많죠. 그래서 이건 별도로 그냥 똑같은 쓰기 작업인데 어펜드라는 이름으로 그냥 별도로 작업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은 조합이죠, 조합. 이걸 내가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끝으로 옮기는 작업하고 라이트를 합쳐놓은 거죠. 근데 자주 쓰니까 한 가지 기능.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런 것들 속성 정보, 리네임, 이름 바꾸는 거, 속성 정보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get attribute, set attribute, 시간 정보 바꾸는 거, 사용자, 소유자 이름 바꾸는 거, 접근 권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것들 중에 일부는 여러분이 쉘 명령으로도 이미 또 해봤어요. change owner, change mode,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이 원래는 다 이 파일 시스템이 제공하는 파일에 대한 어떤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제 함수를 통해서 해볼 거고요. 요거 하나만 미안해요. 요거 하나만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의미까지니까 실제 함수 나오기 전에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연산이 생성, 삭제, 읽기, 쓰기,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함수인가 배우면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번 시간 연속해서 해버리는 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파일 작업하려면은, 있는 파일, 내가 읽는다고 할 때 그냥 무작정 read 하지 않죠. 오픈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 혹시 왜 하는지 생각해 봤어요? 하라고 하니까, 원래 프로그래밍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언뜻 보면은 필요 없는 작업 같기도 하잖아요. 지금 방금 이제 파일 시스템 구조와 파일 연산 이렇게 생각해보면 파일 이름 주고 리드 해라 하면 되는 거지, 뭐 오픈을 왜 하냐라는 거죠. 예습을 안 했군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입장에서 개념을 이해하려면 파일 시스템 앞에서 얘기했던 구조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용하는 입장에서 커널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중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오픈에 대한 이해입니다. 읽기, 쓰기, 생성, 그거 아까 내부적으로 일하는 거 조금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구현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면 요거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자, 뭐냐면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read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떤 파일, 어쨌든 내가 알아야 되죠. 어떤 파일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 이 파일 시스템 내에 이 어떤 디렉토리에 내가 읽고 싶은 파일이 여기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이름을 여기다 줍니다. 여기다 주고 메모리 어디를 읽거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파일 시스템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게 파일 시스템의 코드 일부죠. 파일 시스템의 read라는 함수는 이 체계를 파일 시스템이 아니까, 루트 디렉토리 혹은 현재 디렉토리부터 이 파일의 위치를 찾습니다. 위치 찾는 거는 이걸 뒤져보면 되죠. 디렉토리에 그 파일 이름이 없는지 뒤져보면 됩니다. 뒤져가지고 있으면 그 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마 파일 포인터가 유지되고 있을 거니까 파일 포인터에 따라 첫 번째가 아니면은 100발 떨어진 위치에, 그러면 여기가 아니면 다음번이면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그 다음번은 여기, 그 다음번은 여기 다 있을 거니까 쫓아가서 이것을 보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read, write가 이제 계속 일어나겠죠. 이제 이 시스템에서는 지금 상황이라면 매번 read 할 때마다 파일 이름을 가지고 하드디스크를 뒤져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0바이트를 읽고 싶어요. 실제 디스크에 10바이트를 데이터를 읽고 싶은데 이 10바이트를 읽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을 더
접근합니다. 하드디스크를 읽는 거는 이제 이건 이제 성능에 대한 얘기인데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 정도가 우리 프로그래밍 수행의 주요한 환경이에요. 이럴 때 CPU의 속도, 메모리의 속도,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각각 다릅니다. CPU와 메모리는 대략 10배에서 몇십 배. CPU가 뭔가 한 단위의 작업을, 그러니까 메모리가 한 단위의 작업할 때, 메모리에서 한 바이트, 한 단위 작업할 때 CPU는 10가지 이상, 10개의 작업 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배, 그러니까 수십 배 차이가 나요. 근데 이 메모리, CPU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사이에는 제 생각에 10,000배에서 100,000배, 1,000,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은 CPU가 동작하는 시간은 CPU 한 단위 작업은 나노세컨드가 아니에요. 나노세컨드. 우리가 CPU가 3GHz를 동작한다 이러거든요. 3GHz는 0.3만 1GHz가 1나노세컨드입니다. 그 헤르츠라고 주파수는 뭐 이렇게 옮기는 게 주파수잖아요. 그래서 3GHz라는 것은 1초 안에 이게 3기가기가 있다는 거예요. 100만 개, 그 다음에 10만, 10억 개, 1000만, 10만, 100만, 1000억, 10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단위가 1나노세컨드, 1GHz. 그래서 1GHz를 동작하는 CPU는 1나노세컨드 만에 한 단위 작업을 하는 거예요. 1나노세컨드마다 CPU가 명령 하나씩 계속 처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메모리는 수십 나노세컨드가 걸립니다. 근데 한 10배 걸립니다. 메모리에서, 내가 여기서 이 CPU가 move라는 명령으로 어떤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를 보고 가져와라라고 하면 이거 처리하는 건 1나노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는 시간은 몇십 나노가 걸려요. 메모리에서 가져올 동안 CPU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드디스크에서 읽는 시간은 밀리세컨드 됩니다. 수십 밀리세컨드. 10 몇, 20 몇 밀리세컨드. 여기 보면 나노세컨드와 밀리세컨드는 100만 배 차이입니다. 1000배 차이. 나노밀리 사이에 뭐가 마이크. 순간. 마이크로 하나 더 있죠. 그래서 1000배가 나 100만 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단위는 이렇게 되고 이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10,000배, 10만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뭐 파일 하나 뭔가 읽어오라고 하는데 파일 읽어오는 명령어가 여기 몇 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읽어오기 위해서 한 10mm 기다리고 있으면 이거 100만 개 실행할 시간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능 얘기하면은 이 파일 시스템 성능이 엄청나게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했죠. 파일 시스템 목표는 어쨌든 파일을 빠르게 찾아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그냥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구조적으로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드니까 느려진다. 그래서 그걸 빨리 찾기 위한 구조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성능도 크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의 성능도. 그게 하드디스크와 SSD와 램 디스크 차이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파일 시스템 어떻게 구성을 하냐. 오픈이 왜 필요하냐부터 이렇게 나왔죠. 그냥 기본적인 그 구조만 가지고 여러분이 파일 시스템 만들어요. 그러면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코드 만들 수 있어요. 만들면은 매번 리드마다 A란 파일 어딨지? 여기 찾아가지고 그럼 찾으려면 이거 읽어야 되죠? 이거 가지고 여기 가서 여기 아니면 또 여기로 몇 번째인지 가서 이거 읽어 와가지고서 그 위치 여기구나 해서 실제로 10바이트를 여기서 읽는 거예요. 이 10바이트를 읽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몇 번 더 하는 거죠. 하드디스크만 얘기하면 한 번 더 한 거지만 얘 메모리나 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이 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대부분의 파일 시스템에서는 파일의 접근을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합니다. 생성 리드 라이트가 있긴 하지만 리드와 라이트, 실제 리드 라이트에서는 가급적 진짜 그 데이터만 한 방에 읽도록 해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들이 메모리 안에 미리 적재가 돼 있으면 하드디스크에서 검색을 할 게 아니라 이 파일 이름을 메모리에서 좀 더 빠른 시간에 검색하고 그 위치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실제 하드디스크는 실제 바로 그 데이터만 찾는 걸로써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픈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픈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이 파일을 사용하면 되는데, 리드라이트 하면 되는데 이런 성능상의 문제
웬만한 책에서 이걸 성능의 얘기를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설명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오픈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파일에 IO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오퍼레이션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의도는 이거. 의도는 파일 시스템이 이런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상 매우 큰 바틀렛 덕목 성능 덕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얘를 안 건드리고 뭔가를 작업을 해야 하도록 우리 실제 이제 파일 시스템 만든 사람들은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것 중에 이제 누구나 했던 방법이 파일에 대한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모든 파일을 올려놓을 수는 없는 거죠. 모든 파일에 대한 속수능을 다 올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픈이라는 게 마치 상징적으로 그냥 내가 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지금 이거 연관된 거죠. 앞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할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불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픈할 때 이런 데이터들, 디렉토리 이런 데이터를 미리 좀 읽어가지고 이걸 메모리에다가 그냥 적재를 줍니다. 그리고서 작업을 하도록 해주는 게 오픈,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미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오픈과 관련된 이제 주요한 자료 구조 혹은 주요한 용어로서 오픈 파일 테이블 혹은 이제 앞으로는 그냥 오픈 빼고 파일 테이블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이런 자료 구조를 커널에 주장합니다. 그래서 파일 액세스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커널에는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이쪽 커널 OS가 이렇게 있으면 OS에 파일 시스템 모듈이 있을 거예요. 파일 시스템 모듈을 관장하는 메모리가 있을 거예요. 이 메모리에는 이만큼의 테이블 메모리 자료 구조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테이블이니까 이만큼 인덱스를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엔트리가 파일 하나다. 필요한 파일 이름, 로케이션, 사이즈, 사용자, 여기 유저, 접근 모드 이런 것들, 속성 정보를 여기다가 이게 바로 이제 파일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픈한 이후에 리드 라이트, 포인트 옮기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하드디스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메모리 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능은 높이는 뒤에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이런 파일 테이블은 이제 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층을 이루고 있어요. 2단계. 그 이유는 뭐냐면 하드디스크는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 컴퓨터 상에서 주인이 사실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드디스크로 있는 거니까 이 공간은 이 구조만 알면은 누구나 참조할 수 있어요. 단지 접근 권한 모드에 의해 가지고서 내가 읽을 수 있냐 쓸 수 있냐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하긴 하지만 누구한테나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읽을 수 있는 파일이다. 어떤 읽을 수 있는 파일이라면은 1번 유저도 이 파일을 오픈해서 읽을 수 있고 2번 유저도 오픈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지금 이 파일 시스템, 이 파일 테이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오픈, 내가 먼저 오픈했어요. 이렇게 하나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럼 오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게 여기 두 개, 같은 파일인데 이게 두 개, 뭔가 좀 비효율성도 생기고 꼬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용도에서 보면은 여러분 경험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파일을 오픈해가지고 쭉 읽고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도 이 파일을 오픈해가지고 읽고 있어요. 아까 분명히 얘기할 때 파일 있으면 이렇게 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읽었으면 내가 다음번에 읽을 때는 위치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읽었어요. 이럴 때 다른 사용자는 처음 읽어요. 그 사용자는 내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100번 유저가 여기 읽었을 때 101번 유저도 똑같이 오픈을 처음 읽어요. 그러면 그 유저는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경험상 어떨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읽는 게 왠지 맞아 보이죠? 네. 이거 선택이에요. 진짜 이거 선택이에요.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하느냐 여러 마음대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동작 환경을 보면 관계없이 이거는 여기서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읽어한 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려면은 이 파일 포인트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파일 코드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값이 하나면은 이게 그러니까 두 개면은 뭔가 꼬이는 구조도 있고 여기 하나면은 이런 또 둘 사이에 뭔가 작업이 섞여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2단계로 해요. 2단계가 뭐냐면 커널에다 이걸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 커널인데 시스템에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파일에 대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각각 사용자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내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파일을 오픈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등록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마다 별도의 파일 테이블을 따로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각 사용자마다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각 프로그램마다 별도의 이거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다가도 파일 이름 뭐 이런 저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얘 두 개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얘가 담고 있는 거, 얘가 담고 있는 게 약간 다르긴 해요.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이 파일만의 고유한 정보. 예를 들면 그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정보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근데 금방처럼 파일을 어디만큼 읽었느냐 라는 거는 이 유저와 이 유저,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파일 포인터는 여기에 담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런 데다 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또 여기를 가리키도록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다 담지는 않아요. 공통적인 건 여기에 가리켜요. 이런 식으로 2단계로 파일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저가, 여러 프로세스가 어떤 한 파일을 동시 접근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별 파일 테이블과 시스템 와이드 한 파일 테이블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